자, 보시면 구진, 전비, 윤화, 노록, 분파, 지객, 토응, 수갈, 이항, 배정, 지류 이렇게 돼 있죠. 보면은 참 구진이니까 구진은 기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뭐 진술구자에 뭐죠? 이게 베풀진인가? 뭐 둘 다 진술하다 그런 뜻이 되는데 어쨌든 기토를 구진이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 구진 지금 기토로 돼 있죠. 구진이 전비 온전히 비 갖추어져 있다. 뭐냐면 윤화라고 하는 것은 수를 의미하죠. 그렇죠? 윤화라고 하는 것은 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기토가 수를 보게 되면 토국수니까 재성이잖아요. 그렇죠? 재성인데 지금 만약에 이제 가을에 신유술이다. 그러면 가을이면 금생수로 이렇게 재성을 하고 토생금 금생수 이런 구조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가을철의 기토는 강하지가 못하죠. 그런데 기운을 설기당해서 그 기운으로 내 재성을 생해주긴 하는데 내가 신약해져 버리면 재성이 많다 한들 의미가 없죠. 그러면 난 죽으라고 고생만 하는 그런 팔자가 될 수도 있어요. 돈을 위해서 열심히 일만 하는 그런 팔자가 될 수도 있겠죠. 신약해져서 기운이 설기당하면서 그걸로 재물을 만든다고 하면 내가 죽도록 일만 한다.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노록 힘은 힘들게 일하고 이게 이제 녹자는 푸른돌 녹자래요. 이게 푸른돌 녹자. 그래서 근데 구리 같은데 파란 녹이 낀다고 하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노록이라고 하죠. 노록. 그냥 힘들게 일하고 분파는 달릴 분자에 물결파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열심히 다니면서 일은 힘들게 한다. 그러니까 성과에 비해서 고생만 죽어라고 한다. 노록 분파 뭐 그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지객, 그러한 손님이 되니, 그러한 부류의 사람이 되니 토응, 토가 응은 뭐죠? 엉기다 그 말이죠. 엉기다. 그러니까 얼다, 엉기다. 그러면 토가 얼다는 것은 뭐죠? 춥다라는 거죠. 춥다. 가을, 늦가을과 겨울에 토가 얼고 수갈, 수가 메말라 버려요. 수가 메말라 버리면 리향, 고향을 떠나서 배정, 우물을 등진다. 고향을 떠나고 우물을 등진다. 이런 이야기가 되죠. 그러한 류 사람이 된다 그 말이죠. 사람. 아까 뭐 갱이나 비슷한 얘기겠죠. 다시 이야기하면 기토가 지금 신유술 가을에 기토라고 지금 상정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가을철이니까. 그런데 물이 갖추어져 있어요. 수가 생기면 토국수로 재성이기 때문에 되는데 기토 입장에서는 가을에 신약하기 쉬워요. 그런데 토생금 금생수로 가니까 금에 의해서 기토가 설기를 당하죠. 설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신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몸은 약해지면서 돈을 막 벌어야 돼. 열심히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노력, 힘들게 일하면서 분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돈을 버는 그러한 객이 될 것이고 지금 이 신유술 가을철의 토가 만약에 얼어 있다. 얼어 있고 그 다음에 수가 이제 여기는 다 할 깔자인데 메마르다 그러겠죠. 수가 바짝 메마르고 토는 얼어붙고 그러면 별 할 일이 없어요. 할 일 없잖아요. 수가 다 했으니까 재성이 없는 거고 토가 얼어붙어 있으니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죠. 뭔가를 키울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된다? 먹을 게 없어요. 우리 고향을 일찍 등지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 동네에서 할 게 없으니까 등지는 거예요. 그죠? 먹을 게 풍족하고 전답이 많고 그러면 고향을 등질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죽도록 그 품팔이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고 땅은 얼어붙어서 재배할 수도 없고 농사도 못 짓고 물은 말라비틀어져서 곡식도 안 자라고 이런 형국이라면 니양 고향을 등지고 우물을 등지고 고향을 떠난다.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우리가 그 시골서 물을 길러 먹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삶의 기반을 떠나서 흘러다니는 그러한 흘러다니는 객이 될 뿐이다 그 말이죠. 근데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출산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고향에 예컨대 시골에서 그냥 그 돈 몇 마지기 반 몇 마지기 만족하고
살면 그걸로 끝날 수 있는데 고향을 일찍 떠나가지고 서울에 와서 자수성가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나중에 시골 가면은 그 사람들하고 잽이 안 되죠. 경제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또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어요. 인생 세웅지마라고 항상 그 양면이 있다.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같이 보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구진이 기토가 득이 위치를 얻었다. 그 말은 이제 밑에 뭐 토가 왔다 그 말이겠죠. 뭐 술이 됐던 뭐 기미가 됐던 토들이 오고 회재간 재성과 관성을 만났어요. 재성은 계수를 만나고 그 다음에 간성 간목을 만나고 이런 식의. 그리고 무충 무파 충도 없고 파도 없으면 필연단 필연이 저 어떻게 돼요? 단정하다 그 말이죠. 단정하다. 갑자 북방 임묘목 갑자가 북방이고 갑자가 북방에서 임묘를 만난다는 표현이 어디 있어요? 갑자가 북방 임묘목 빠진 글자는 찾아보겠습니다. 자, 원문에는 갑자 북방 임묘목인데 기토 입장에서 갑자기 또 갑자가 나와요. 갑자가 북방인데 임묘목이다. 지금 근데 여기 대해서 이제 이 갑자 대신에 신자를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자진 수국은 뭐죠? 재성이 되죠. 임묘목은 뭐죠? 관이 되죠. 재관이니까 회재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자진 수국의 재성운을 만나거나 신자진 수국의 북방운을 만나거나 그 다음에 임묘목 관운을 만나거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의견을 반영해서 바꿔보면 이런 내용이 돼요. 여기 각주를 보시면 신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옥천식 박사님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의견 타당해 보여요. 밑에서도 더 언급이 나오니까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원문을 보면 이런 얘기 같아요. 기토 입장에서 수는 뭐죠? 재성이죠. 그 다음에 목은 뭐가 되죠? 관이 되죠. 그래서 이 수를 대신하는 게 신자진 수국. 그 다음에 목은 임묘진. 요거는 삼합이고 요거는 방합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이야기도 있는데 한번 다시 보면 구진이 득이 위치를 얻고 회재관 재성과 관성을 만났는데 무충 무파 충도 없고 파도 없으면 필연적으로 단정하다. 신자진 북방. 자, 갑자라고 했는데 신을 일단 바꾸면요. 신자진 북방, 그 다음에 임묘진 동방, 목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재성과 관성을 다 얻은 거잖아요. 그러면 관교, 이제 이 관자가 대롱관자의 교 가르칠 교자잖아요. 근데 관교가 중국말로는 뭐 이 가르침을 뭐 가르치다, 통제하다, 교도하다, 뭐 그런 통제와 교도하다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지시라고 그런 걸 한다는 거죠. 환공 고리환자에 여기 뭐죠? 공자가 팔짱 낄 공예니까 그 고리를 만들어서 팔짱을 끼고 그 다음에 금관을 머리에 일대자죠. 머리에 이다. 그래서 뭔가를 지시하고 팔짱을 끼워서 옹호를 하고 그 다음에 금관을 머리에 이고 그러니까 뭔가 뭐 금관을 머리에 인 거는 황제겠죠. 황제. 그런 황제를 둘러싸서 옹호하고 가면서 뭐 관교 여기저기 뭐 사람들 통제하고 지시하고 일종의 경호부대 생각하면 되지 않나요? 경호부대처럼 그런 이미지가 지금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항상 뭐예요? 관을 얻는 거죠. 벼슬을 얻는다. 결국은 이것도 벼슬을 얻는다 이 이야기 같아요. 그런 의미로 보면 된다. 재성과 관성을 만나면 다 이렇게 벼슬을 얻어서 황제를 보필하게 된다라는 정도로 의미를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원문대로 간목을 했는데 신자로 바꾸자라는 의견도 있다라는 거 의견 타당해 보여요. 여기서 재관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토와 기토는 희 반가워요. 해묘미 위관. 아까는 이제 임묘목이었는데 여기는 해묘미 삼합 목국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목국이 여기는 관이 되죠. 관이 되고
신자진 여기 나오는 신자진은 위제 재성이 된다. 그래서 기 꺼려한다. 형, 충, 살해. 형이나 충이나 살해를 꺼려한다 그 말이죠. 재성관성이 있는 게 좋다. 설하고 평주를 보겠습니다. 구진이라고 하는 것은 기토를 아까 이야기한다고 했었죠. 무기토야라 여기 나오죠. 무기토야라 무토 기토를 말하는 것이다. 윤화자라고 하는 것은 촉촉하게 제시니까 수를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신자진 수국야라 신자진 수국을 말하는 것이다. 토는 극수 토가 능히 수를 극할 수 있는데 수다 토탕 수가 너무 많으면 토가 혼탕 뭐죠? 방탕해진다 그 말이죠. 흙탕물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천간무기 천간에 무토기토가 있는데 이지 전신자진 자 기토 있고 무토가 막 있는데 밑에가 신자진 수국이 돼버렸어요. 그럼 흙탕물이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토가 허약하고 불능지수 물을 막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위 노록 분파 지상이라 힘들게 일만 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은 그러한 모습이 된다 그 말이죠. 토다 수갈 토가 많은데 수가 갈 다 한다 그 말이죠. 토가 많고 수가 많아버리면 토만 많고 수가 물기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천간무기 천간에 무토기토가 있는데 이지취묘고 전부 묘고는 뭐죠? 그런 그 진술충리만 와버려요. 그러면 1, 2점 임계지수 한두 점의 임수계수는 부족이 이제 이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토가 너무 많고 토가 많고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땅만 많은 거죠. 그래서 수가 없으니까 뭔가를 키울 수가 없죠. 그래서 위 되는 거예요. 이양 고향을 떠나고 배정 우물을 등지고 고향을 떠난 지류 그러한 무리가 된다 그 말이죠. 위리 또 뭐 다른 하나 뭐가 되냐면 신약 불능 임재 신약해서 재성이 감당이 안 된다. 위리 또 한편으로는 비겁쟁지하라 비겁이 재물을 가지고 다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토가 많은데 이렇게 토가 많은데 여기에 개수라든가 수가 있어야 이 뭔가 이게 지금 재성이잖아요. 재성. 그러니까 뭐 토는 많아요. 토는 이렇게 많은데 수는 이렇게 적어요. 그럼 뭐 되나? 이거는 궁겁쟁제가 될 수 있겠죠. 비겁쟁제라고 했는데 궁겁쟁제, 비겁쟁제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재물을 두고 다퉈야 돼요. 없는 재물 가지고 서로 싸워야 돼요. 그리고 또 신약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뭐야? 딴 동네로 떠나야 되는 거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양 배정, 고향을 등지고 우물을 등지고 고향을 떠난다. 이런 이야기로 되고 그럼 떠돌아가면서 노록 분파 아까 노록 분파 나왔나요? 앞에 나왔었죠. 그런 힘들게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원문을 보겠습니다. 구진 득이회 재간 무충 무파 필연단 갑자 아까 했던 이야기인데요. 왜 또 다시 이걸 하고 있죠? 자 신자 북방 인묘목 관교 환홍 황공 환공제금관 지시를 하고 여기저기 지시하고 그 다음에 여기 삥 둘러싸서 옹호를 하고 금관을 쓴 사람을 그렇게 삥 둘러싸서 옹호하고 길을 비키시오 하고 뭐 경호부대처럼 이렇게 벼슬을 얻을 수도 있고 무토기 또는 희 반가워요. 해묘미 위관 해묘미를 만나면 목이니까 관이 되는 거고 신자지는 수니까 위재 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재성과 관성을 만나게 되면 기 끓여요. 형충 살해 형과 충 살해를 꺼려한다 그 말이죠. 살해를 꺼려한다. 자 여기서 보시면 갑자 북방 인묘진 관교 환공 대금관 이 의미가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기축일주가 갑자시를 보는 경우 자 이게 지금 갑자가 틀렸냐 맞냐를 갖고 있는데 근데 기축일주가 갑자시를 만났다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되냐
갑기압토, 자축압토 합이 되죠. 천간과 지지. 천간과 지지가 합을 하면서 재관을 만나고 천을 기인 얻음으로 인묘 관성운을 만나면 관살이 득지하여 크게 발전한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다음의 사주를 참조한다. 사주적경에 있는 사주적경이에요. 갑자가 틀렸다고 지적하는 견해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다. 자, 이 명제를 볼까요? 명제를 보면 자, 여기에 기축일주가 갑자시를 만난 거예요. 자, 이걸 보면은 팔자의 천간과 지지가 서로 합의되므로 을경합금, 갑기합도, 자축합도, 진유합금 이렇게 다 합의를 해버렸죠. 서로 합의되므로 천지합덕의 사주에 해당한다. 을경합금, 갑기합도, 진유합금, 자축합도, 해자축, 수국으로 해자축, 수국으로 오행의 구성이 갑기합토, 을경합금, 진유합금, 자축합토, 통금, 토금이죠. 구성이 토생금, 금생수가 어디가 있어요? 아, 신자진, 수국. 자, 신자진 수국이 된다. 금생수를 이름으로 자식이 자식을 낳는 아우생악격. 자식이 자식을 낳는 이게 토생금, 금생수 이런 식으로 갔다는 거죠. 여기에 운도 수구문으로 흘러서 해자축, 신유술, 개 크게 발전한 사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로 그렇게 공감이 안 돼. 그러니까 갑자가 신자가 맞는지 갑자가 맞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 이야기가 되는데 갑자가 맞다라는 취지인가요 여기는? 그리고 신자가 맞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좀 더 생각해볼 문제인데 일단은 제 관을 생각한다면 신자진 수국이라고 하는 게 맞고 다른 책에도 보면 오충식 박사님 책 같은 데 보면 이제 다른 다른 책에서도 그렇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연애자평이라든가 삼명통에 이 내용들이 이렇게 있다고 해요. 구진 듣기기억에서. 그래서 신자진이 맞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거는 갑자가 맞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이거를 했을 때 이게 천간과 지지가 다 합을 해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생각해볼 문제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설하고 이 정도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설하고 병조를 보겠습니다. 무기 이모 사고 무토와 기토가 사고에 임하면 사고라고 하는 것은 진술 충미죠. 자, 무토와 기토가 진술 축미 마찬가지로 진술 축미 하면은 너무 토가 왕하죠. 너무 토가 많아요. 그러면 위에 득이 된다고 아까 이야기했죠. 근데 무토가 밑에 토가 오면 득이 하는 것이 된다. 토가 왕하면 의 마땅히 간목이 소지 간목으로서 뭐다 소토를 시켜준다 그랬죠. 토가 너무 많으니까 이런 경우는 뭐죠? 소화가 잘 안 되는 거 있어요. 사주 보면 토가 너무 많으면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럴 때 간목이 있으면 괜찮겠죠. 간목은 관성이고 갱 더욱이나 희 반가워요. 제2생지 재성은 뭐죠? 수죠. 그래서 개수라든가 이 수가 수생목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를 좋아한다 그 말이죠. 무충무파 충이 없고 파가 없으면 필 반드시 귀직격려라 귀한 격이 된다 그 말이죠. 귀격이 된다. 앞에 나왔던 이야기 지금 반복하고 있고요. 갑자운자 갑자라고 말하는 것은 일컫는다. 뭐다음에 기축일주가 갑자시를 본 것을 말한 것이다. 이것은 천지덕합 천지의 덕이 합을 해서 일시호기 일과 시가 서로 귀하게 되니 구진 즉 뭐냐면 구진 득이 회재관이라 재성과 관성을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우임 천을 귀인을 임하고 있는 것이다. 운행 임묘 동방 자 운이 임묘의 동방의 목국으로 가게 되면 이건 뭐죠? 관성이죠. 관성이 득지한 것이고 미유 불기연야라 아직은 불기연 그 기함이 드러나지가 않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자, 여기 직역하면 미유불 그러니까
귀함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뭔 말이에요? 귀함을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귀함이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 이중부정으로 보면 돼요. 이런 경우는 저는 이게 좀 헷갈려요. 이런 게. 자, 미유 불이면 뭐뭐 안 하는 게 뭐뭐 안 하는 게 아니다. 없다. 그 말은 뭐뭐 하게 된다. 긍정으로 보면 되겠죠. 이중부정. 그래서 귀하다. 귀함이 드러나게 된다. 그 말이죠. 당연하겠죠. 재성과 관성이 잘 발달되면 귀함이 드러나겠죠. 돈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왜 귀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로 보면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좀 약간 뭐 명쾌하지는 않는데 한번 간단히 다시 읽어볼까요? 간단히 읽어보기만 하겠습니다. 자, 구진 기토가 수가 있으면 수가 있는데 노록 분파지객 열심히 고생만 하고 떠돌아다니면서 돈만 버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땅이 얼어붙고 물이 다 해버리면 고향을 떠나서 돌아다니는 사람의 그러한 명조다. 왜? 먹을 게 없으니까. 자, 구진이 득이 아까 득이 한다는 건 뭐예요? 밑에 토를 얻는다고 했었죠. 득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를 얻는 건데 구진이 무토와 기토를 의미하기 때문에 득이 한다는 건 밑에 토를 얻게 되면서 재성과 관성을 만난다는 것은 수와 목을 만나게 되면 그리고 파도 없고 충도 없고 파도 없고 그러면 반드시 좋다. 근데 갑자 북방이라고 인묘목이라고 하는데 인묘목은 이제 관인을 의미하고 또 이제 밑에서 해묘미를 말했죠. 그 다음에 여기는 갑자가 북방이라고 했으니까 북방은 수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갑자가 아니라 신자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여기서 갑자라고 하는 것은 갑자실력에서 기축일주가 갑자실을 만나게 되면 갑기합도 자축합도 해가지고 이 재관을 또 만나기 때문에 그것도 기하게 된다라는 의미로 갑자가 맞다라고 보는 그런 견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북방으로 봐버리면 신자도 말은 안 신자진 수국이 되면 북방이 되는 거죠. 인묘지는 동방이 된 거고. 근데 앞은 삼합이고 뒤에는 방합이란 말이죠. 그래서 문장상으로도 만약에 한다면 신자 북방이라고 하면 인묘 뭐 동방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이제 둘 다 나름 타당한 것 같아요. 북방의 의미를 두면 신자가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 기축일주가 각기합토로 합을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 갑자도 맞을 것 같고 그런데 의미로 봤을 때는 신자라고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 이 정도 알아들고 더 공부가 깊어지면 이제 나름대로 본인들의 주장을 내세우면 됩니다. 지금은 이러한 주장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관교 이제 대롱으로 지시를 하는 거죠. 대롱으로 가르치는 거죠. 대롱관자죠. 대롱관자에 가르치니까 대롱으로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비키시오, 뭐 길을 여시오, 뭐 이런 건가요? 그래서 환공 둘러싸서 공 팔짱을 껴요. 그리고 금관을 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금관을 이고 있지는 않고 금관을 이고 있는 사람은 황제 한 사람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관을 이고 있는 사람을 팔짱 끼고 옹호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경호하고 그 다음에 대롱으로 지시하면서 이렇게 하시오라고 이제 백성들한테 길을 여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배설화치가 된다는 얘기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애매해요. 해석이. 무토 기토가 희 해묘미를 만나게 되면 관이 되고 신자지 만나면 재생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고 그래서 재관을 다 갖추게 되면 형이나 충이나 파, 살 이런 게 별로 좋지 않죠. 자, 구지는 무기토고 윤화라는 것은 신자진 수국을 말하고 토는 능히 수를 극할 수 있으므로 수가 할 수 있지만 수가 너무 많으면 토가 방탕해진다. 그렇죠? 수가 많으면 흙탕물이 되어버리죠. 천간의 무기고 지지가 신자진이면 어떻게 해요? 물에 의해서 흙이 어떻게 밑에 밑바닥도 막 뚫리는 거죠. 산사태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토가 허하게 되고 이 불능지수 수를 멈추게 할 수가 없어요. 댐 역할을 못하면 댐이 붕괴돼 버리니까 위 너로 분파지상이라 그러면은 힘들게 일만 하면서 돌아다니는 상이 된다. 토가 많으면 수가 말라버리고 토가 많은데 수가 말라버렸는데 천간에 무토기토가 있고 지지에는 이 묘고 진술충미가 오게 되면 1, 2점의 임계지수가 이것을 토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두 개의 임수개수로서는 이것을 컨트롤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될 거고 뭐 일견 그다음에 몸이 약해서 재물이 감당이 안 되기도 하고 또는 한편으로는 재물이 많아서 재물은 적은데
형제들이 많아서 싸우는 격이 된다. 이게 뭐냐면 토가 많은데 수가 적은 경우에 그런 경우죠. 그것은 토가 많은데 일간이 신약하다고 하긴 좀 그렇죠. 신강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신약하여 재성을 맡을 수가 없다. 밀은 곰탱이처럼 이렇게 이미지가 되죠. 토가 많으면 토가 많은 분한테 죄송한데 어쨌든 이제 그런 그 다음에 비겁쟁제 비겁쟁제가 이제 뭐죠? 이게 그런 토가 많다 보니까 재물이 적고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모습이 연상이 되죠. 구진이 득이 자리를 얻고 즉 토를 만나고 회재간 재성과 관성을 만나게 되고 충파 이런 것들이 없으면 반드시 단정하게 된다. 신자진 북방 인묘목이고 똑같이 그런 이야기는 쭉 했던 이야기 나와요. 여기서 아까 갑자가 맞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축일주가 갑자시를 만나게 되면 갑기합토 자축합토로 합을 하면서 재관을 만나기 때문에 천을 기인을 얻고 그렇기 때문에 좋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을 만한 내용이다라고 하는데 갑자가 틀렸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예시로서 이제 갑자의 예시로서 사주적경에 나오는 기축일주가 갑자시를 만나는 이 명조를 해놨어요. 여기는 을경합금, 진유합금, 자축합도, 각기합도 다 합을 해버리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설하고 평주를 보시면 무토기토가 진술충미에 임하고 자리를 임하게 되면 자리를 얻게 되었고 토가 왕하면 마땅히 간목으로 소토시켜줘야 되는데 간목은 관성이 되기 때문에 더욱 바라는 것은 재성으로서 관성을 생해주는 거겠죠. 지는 관성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수생목으로 이 수가 목을 생해주는 구조를 좋아한다. 충이나 파가 없으면 반드시 귀한 격이 된다. 갑자라고 말한다는 것은 이것은 기축일주가 갑자시를 본다는 것은 천지덕합, 천지의 덕이 합을 하고 일시호기 서로 일과 시가 서로 기하게 되고 그래서 구진득이 위재관 회재관 구진이 득이하고 재성과 관성을 만나게 되면 그리고 우임 천을귀인에 임하게 되면 운이 행 어디로 오느냐면 인묘동방으로 가고 관성 동방으로 가면 관성이 득지하게 되고 그러면 귀함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즉 귀함이 드러나게 된다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이 정도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